안녕하세요. 방구석 에드와드입니다. 방구석에 누워있다 며칠 전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뉴스들을 보다가 할 말이 생각나서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.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제목으로 아예 만들었습니다. 안철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다. 민주당 후보다라는 것을 밝히고 들어가는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미리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탈모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. 탈모 예방은 좋아요와 구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안철수 대표죠.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뭐 하든 말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왜 저는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안철수는 자기가 야권 인사라면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를 만들자라는 소리를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한 겁니다. 그러자 몇몇 유명 스피커들이 화답을 합니다. 무슨 얘기를 하느냐? 아예 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고 안철수를 밀어주자. 그냥 안철수하고 추미애하고 한판 붙게 하자. 안철수를 보수의 대표로, 단일 대표로 밀어주자. 이현주 얘기는 말 것도 없습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. 자, 이 두 글을 쓰신 분들은 좀 유명한 스피커들입니다. 저는 그분들 두 분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. 이거는 그분들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.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안철수가 야당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자.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는 거지. 야당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사물,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,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실체와 이미지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. 결국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안철수는 뭐 여러분도 안철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.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군대를 갔다. 뭐 단란주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. 완전히 이거 무슨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짓말쟁이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불화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실체와 이미지의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안철수의 점잖아 보이는 이미지, 모범생 같은 이미지만 보고 자꾸 안철수가 야당 후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행동들에 쏟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안철수가 지난번 대선 두 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 장면입니다. 단일화 이후에 문재인이 광화문인가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노란 목도리를 걸어주며 항복선언이죠. 문재인과 단일화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안철수는 문재인과 한패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대선에서는 이 둘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이랑 안철수는 한패가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패입니다. 이게 실체에 가까운 그림이고 이게 이미지에 가까운 그림입니다. 둘은 사실은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이게 좌파고 우파라고 했을 때 안철수는 교묘하게 중도라는 자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좌파가 힘이 조금 딸리면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좌파를 밀어주고 이쪽이 조금 힘이 센데 혹시 할 때는 우파인 척, 중도인 척 하면서 이 표를 갈라먹어서 좌파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는 모습과 이렇게 쪼개서
좌파를 밀어주는, 이렇게 쪼개서 좌파를 밀어주는 모습입니다. 이 두 개 합하면 문재인이 이깁니다. 물론 이 둘이 단일했다고 문재인을 바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.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역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 뭐다? 안철수는 문재인의 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정말 그런가? 아닌데, 안철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,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더 보여드렸습니다.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완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뒤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? 금태섭입니다. 뭐 최근에 아주 유명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. 금태섭입니다. 금태섭은 뭘로 정치에 데뷔해서 뭘로 시작했느냐, 정치를 안철수의 대변인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. 안철수의 정치적 동지였습니다. 야권 후보라는 안철수의 정치적 동지였지만 대선이 끝나자 이 사람은 야당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갔다? 문재인 밑에 끼어 들어갔습니다. 민주당에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같은 정치적 동지인데 끝났으면, 대선이 끝났으면 정말 야당이라면, 자기가 정말 야권 후보라면 금태섭은 야당에 있어야지 왜 여당에 가 있습니까? 또 한 가지, 사람들이 입에 떠올리는 얘기 있습니다. 무슨 얘기?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 얘기 잘 아실 겁니다.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이 안철수를 드루킹을 시켜가지고 MB 아바타라고 헛소문을 내서 안철수를 정말 괴롭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안철수가 울라 그러면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다 기억하실 텐데요.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야권 후보냐? 아닙니다. 여러분,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대선 후보 경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. 정말 서로가 원수,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습니다. 정말 서로 흑색선전하고 쓸 수 있는 암수를 다 쓰면서 서로를 괴롭혔습니다. 그러면은 이재명이 야당 후보인가요? 아닙니다. 내부에서 권력투쟁으로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. 이것 보고 우리가 안철수는 야당 후보다, 야권 후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요. 안철수가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. 이걸 보면 마치 안철수가 탄핵에도 반대하고 공수처법에도 반대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.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다. 근데 우리가 디테일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팩트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탄핵을 주도했던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냥 따라간 인간이 아니라 주도자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 기사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안철수는 180석으로 탄핵하는 것은 안 된다. 더 압도적으로 탄핵해서 완전히 박근혜를 박살내야 된다 해서 200석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설득했던 인간입니다. 공수처법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공수처법은 처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 패스트 트랙 통과 때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려고 할 때 새누리당인가요? 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쨌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죠. 한나라당이 반대를 엄청 극심하게 하니까 이때 중재하는 척 하면서 중재안을 계속 내고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른미래당입니다. 바른미래당이 사보임 사건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? 바른미래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? 안철수입니다. 바른미래당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? 안철수입니다. 즉 안철수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통과시켜준 겁니다.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야권 후보인 척하면서 탄핵 때 불행했다, 공수처는 더 불행하다,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. 이 새끼는 정말 인간 안 될 리플리 같은 쓰레 같은 새끼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입니다.
이런 데 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정말 안철수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. 요즘 그 코로나로 동선이 들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흥을 즐기다가 인생이 완전히 황당해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, 다른 점에 한 번도 안 가봤던 안철수가 이 코로나 시국에 유흥업소에서 단란주점에서 놀다가 걸려서 동선 공개되는 걸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.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됐으면 꿀잼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안철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저희 내피셜, 내가 만든 거니까 내피셜입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안철수는 이상하게 단일화를 2번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, 이 박원순하고 서울시장 후보, 이건 단일화는 그 양보죠, 양보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당연히 안철수는 나오면 서울시장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둘이 밀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오더니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박원순에게 후보직을 양보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서 그때 핑계 나왔던 게 뭐냐면 안철수 아버지가 정치하지 말라 그랬다. 이걸 본 유현전 전 장관은 아니 2, 3일 뒤에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그랬습니다. 근데 거짓말이죠. 정말 아버지가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 안 했으면 대선 안 나와야죠. 근데 또 대선을 나옵니다. 대선 때도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, 이런 류의 말로 문재인을 비방하는 말들을 안철수가 직접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둘이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이게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되면서 두 팀의 밑에 스태프들끼리 교류를 하지만 이게 협상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.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는데 안철수가 갑자기 문재인하고 1대1로 방구석에 들어가서 단판을 짓습니다. 그리고 나서 문재인 밀어주겠다, 대선 포기하겠다고 그럽니다. 도대체 왜 안철수는 주사파들하고 둘이 한 방에만 들어가면은 꼬리를 말고 나올까 모르겠습니다. 왜 이렇게 둘이 한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밑에 스태프들이 그동안 끌고 온 협상 내용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양보를 하는 것일까? 뭐 이유가 있겠죠.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제 입으로 지금 말씀드릴 만큼 제가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짐작만 하는 겁니다. 이번에 안철수가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를 나온다고 그랬는데요. 처음부터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안철수는 지난 10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. 얼마 전까지도 서울시장을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. 절대. 그냥 안 나온다가 아니고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.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지금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그럼 우리 당이 존재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. 시장 선거 보선도 안 나오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한 3년 반 남았고 그럼 당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에 절대 안 나간다는 말에 실망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절대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. 여러분 안철수 고집 센 거 아시죠? 절대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겠다. 그러면서 문재인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자기는 야권 후보라고 하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제가 볼 때는 현재 좌파의 후보들이 너무 약하고 현재 문재인의 뻘짓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말로 갈라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야권표를 또 갈라서 추미애 같은 인간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지령을 받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
사실 야권에도 우파에도 좋은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.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여성 정치인 3인방도 있고 발굴하면 좋은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후보들을 안철수가 다 잠식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. 안철수는 문재인의 개라는 이 실체를 드러내고 이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숟갈 하나 든 겁니다.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은 김근식이 같은 좌파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겠다라는 김종인이 버티고 있는 이상 안철수하고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한다는 그 자체가 한 팀이라는 거죠. 단일화 프레임이 말려들면 안 되는데 그냥 단일화 하겠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쪼개서 다 죽겠다라고 나오는 게 김종인의 전략 아닙니까?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? 아까 말씀드린 괜찮은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안철수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깨고 이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걸 쪼개고 이쪽이 이기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널리 알리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